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워렌 버핏이 최근 매수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총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워렌 버핏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워렌 버핏이 최근 매수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정리해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워렌 버핏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워렌 버핏은 플레임으로 워렌 에드워드 버핏이고요. 한마디로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출생은 1930년 8월 30일에 태어났다고 하네요. 가장 워렌 버핏을 나타내는 수식어 중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뛰어난 투자 실력과 기부 활동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포브스지는 워렌 버핏 회장을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로 선정하였다고 하고요. 2020년 기준으로 버핏은 29억 달러, 약 하나로 3조 5천억 원이죠. 엄청난 돈이네요. 해당 상당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며 자산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투자와 기부를 동시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게 되고요. 저도 많이 닮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아무튼 자산의 감소로 인해서 버핏은 총 자산 규모 692억 달러, 하나로 약 83조 1100억 원인데요. 이것으로 세계 10위로 해당 부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원래 부자가 되면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는 게 보통 사람일 텐데요. 워렌 버핏은 1958년 당시 3만 1,500달러를 주고 산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일 아침은 3달러가 조금 넘는 맥도날드 아침 메뉴로 해결을 한다고 하고요. 검소한 삶을 살지만 자선재단을 설립해 막대한 돈을 기부하고 있고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자 증세를 주장한다고도 하네요. 특히 워렌 버핏은 적절한 기업에 투자해서 오랫동안 주식을 갖고 있는 복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즉 누군가가 가치 투자 관련해서 현존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제게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워렌 버핏이요 라고 할 정도로 제 머릿속에 가치 투자자로 각인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식 투자와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접한 인물도 워렌 버핏이었고요. 아무튼 워렌 버핏은 어느 인터뷰에서요. 나는 오랫동안 무드셀러 기법을 권해왔고 그 모델이 투자에 가장 적절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무드셀러는 구약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무려 969년을 살았다고 하네요. 해당 워렌 버핏이 설명하는 무드셀러 기법이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려진 무드셀러처럼 오래도록 안정적인 기업에 긴 시간 투자에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 그러니까 투자 방식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은 10살 때 1000달러도 수익률 10%의 복리를 적용하면 10년 뒤에 무려 2600달러, 50년 뒤이면 11만 7400달러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고요.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혼자 감탄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것을 우리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잠시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를 한번 볼까요? 와, 그야말로 주옥 같은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한 주가 51만 2,991달러인데요. 하나로 약 6억 2천만 원이네요. 엄청나죠? 그럼 워렌 버핏이 요 근래 투자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4분기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커진 탑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1년 4분기 포트폴리오에서 2021년 3분기 대비 비중이 확대된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은 미국 2위 석유 에너지 업체이고요. 연배당 수익률이 무려 4%에서 5%의 고배당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해당 쉐브론을 사기 시작한 시기는 약 2020년 3분기부터로 보이고요. 당시 코로나19로 2020년 3월에서 4월 대부분의 주식들이 대거 폭락했던 시기를 거쳐서 주식시장이 급격히 반등하던 시기인데요. 해당 시기에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주, 미국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등 빅테크 기업이 성장주에 이목이 집중된 시기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에너지 그리고 금융회사와 같은 가치주의 인기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시장과는 다르게 쉐브론을 모아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경기 회복과 함께 해당 쉐브론의 주가는 차근차근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점차적으로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해당 주식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3월 22일 기준으로 주가를 investing.com에서 알아보니 161.73달러인데요. 그리고 주가의 추세를 보니 주옥같은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급락을 하던 시기도 있었고요. 해당 회사의 주가는 2020년 3분기 70에서 8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거의 2배 이상 여기 보시면 상승을 했습니다. 쉐브론은 참고로 4%에서 5% 배당을 주는 고배당주인데요.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 번도 연간 주당 배당금 DPS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연간 주당 배당금을 줄인 적이 없는 회사라고 하네요. 참고로 DPS는 Dividends per Share의 약자고요. 우리말로 주당 배당금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당 배당금은 배당 금액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또한 쉐브론 하면 주주 친화 정책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인데요. 지난 17년간 무려 13번이나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요즘에 전기차와 친환경 관련 이슈가 화두인 것처럼 쉐브론의 사업 영역인 석유는 친환경에 반대되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워렌 버핏의 입장을 알아보니 3년 안에 화석 연료, 즉 석유의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고요. 앞으로도 화석연료를 당분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 누 홀딩스입니다. 티커는 NU이죠. 누 홀딩스는 브라질의 카카오뱅크로 불리는데요. 특징은 워렌 버핏과 캐시 우드가 모두 투자한 성장 가치주라고 하네요. 워렌 버핏은 누 홀딩스를 약 2021년 4분기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누 홀딩스는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 누뱅크의 모회사라고 하고요.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은행을 운영하고 고속 성장 중인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 홀딩스는 고객 수가 2019년 말 2천만 명이었지만 2020년 말 약 3천만 명, 그리고 2020년 말에 약 5천만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고요. 2021년 매출 역시 3배 이상 성장했다고 하네요. 그럼 누 홀딩스의 현재 주가를 인베스팅닷컴에서 알아보니 7.86달러고요. 그리고 주가 추이를 보니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익이 탄탄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급락해서 지금 오르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런 주가 변동성이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네요. 마지막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워렌 버핏이 그야말로 해당 회사의 악재로 회사 주식이 저렴할 때 매수한 종목이고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M&A 역사상 최고 금액으로 인수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무려 역사가 30년이 넘는 기업이지만 이전에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는 없다가 2021년 4분기에 처음으로 워렌 버핏이 매수한 주식이라고 하네요.
워렌 버핏이 매수한 시점은 블리자드의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을 때라고 하고요. 그 당시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기대작이었던 디아블로 4와 오버워치 2 출시가 연기되고 신작 콜 오브 듀티 뱅가드가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성차별 문화를 조장한다는 소송에 해당 기업이 휘말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사 세용지마라고 했던가요? 주식도 세용지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현듯 2022년 1월 18일 현지 시간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하게 되고 해당 회사의 분위기는 급반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소식에 인해서 블리자드 주가는 무려 25.8%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런 블리자드의 현재 3월 20일 기준으로 주가를 investing.com에 대해서 알아보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8.76달러고요. 그리고 주가 추이를 살펴보니 급하락했죠. 여기 보시면 급하락하고요. 했다가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블리자드에 투자한 워렌 버핏은 또 한 번의 신의 한 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참고로 공부해본 결과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는 구독형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데요. 2022년 3월 현재 구독자가 무려 2,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엄청나죠? 아무튼 블리자드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시너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많이 궁금하네요. 이런 이유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또한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 주식을 처음 접했을 때 단타 위주의 투자와 국내 주식 관련 투자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급등주도 쫓아다녀 봤고요. 하루에 매수했다가 바로 10% 수익을 나면 해당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기도 했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손해를 보는 시점도 생기게 됐고요. 참고로 단타는 위험한 게 9번은 수익을 내도 마지막 한 번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실전 투자하면서 몸소 알게 되었죠. 저에게도 해당 상황이 재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식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주식을 단타로 투자하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들었고요. 그때부터 주식 관련 책들을 더욱 열심히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보고 재무제표 보는 방법이라든지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액정리 시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대로 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등을 배우고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고 있고 요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제가 경험한 경험담을 한 가지 나누자면요. 2015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공부해서 재무제표도 보고요. 주가의 주옥 같은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 하는 것도 보고요. 나름 좋은 종목이라 판단해서 동서라는 주식을 2015년 정도에 거의 여기 고점에서 35,000원 정도의 분할 매수해서 소량을 샀는데요.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식을 사자마자요. 오르다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말 그대로 주구장창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제가 매수한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암울했는데요. 멘탈이 흔들렸고 한때는 손절할까 라고 생각도 했는데 하지만 몰빵 투자가 아니었고요. 주식수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버티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동서를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 자신의 공부와 주관을 통해서 매수한 종목이었기 때문에요. 확고한 가치 투자자로서 믿음이 그 당시에 생겨서 무려 인고의 5년을 버티며 주가의 변동에는 상관없이 매달 정액적립식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를 거의 17,000원 정도까지 만들고 코로나19와 함께 갑자기 이렇게 보시면 동서의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동서의 주가가 급등해서 저 또한 이제 수익을
얻고 많은 수익을 얻었죠. 매도한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5년 동안 동서라는 주식을 이렇게 인고의 시기죠. 지금 봐도 아찔한데요. 그런 인고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깨달은 점을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나누자면요. 요즘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모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죠. 반등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불확실성도 사라지고요.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이 좀 있었는지 하여튼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신의 영역이라서요.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하지만 한 가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자기 자신이 끊임없는 공부와 그 공부가 뒷받침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한 주식은 반드시 이렇게 쌀 때마다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정액 적립식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렇게 주식을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주식들은 다시 주가가 온 상태로 여기 보시면 복원되고요. 어떤 주식은 더욱 크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저도 일개 개인 투자자로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부한 내용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지금도 이렇게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누기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언젠가는 이런 공부가 쌓이고 쌓이면 그리고 자신만의 철저한 공부와 분석을 통해서 좋은 주식을 적립식 분할 매수로 꾸준하게 일일비하지 않고 모아나가다 보면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경제적 자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자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 글과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당 위에서 제가 소개한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하나, 워렌 버핏은 플레임으로 워렌 에드워드 버핏이고요. 한마디로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생은 1930년 8월 30일에 태어났고요. 가장 워렌 버핏을 잘 나타내는 수식어 중에 하나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뛰어난 투자 실력과 기부 활동에 기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021년 4분기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커진 탑3 종목을 공부해 봤는데요.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1년 4분기 포트폴리오에서 2021년 3분기 대비 비중이 확대된 순입니다. 첫 번째는 쉐브론이고요. 미국의 2위 석유 에너지 업체죠. 연배당 수익률이 무려 4%에서 5% 고배당주의 성격을 지닌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누홀딩스이고요. 브라질의 카카오뱅크로 불리는데요. 특징은 워렌 버핏과 캐시 우드가 모두 투자한 성장 가치주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아블로로 유명하고 요 근래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셋, 저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도 일개의 개인 투자자로서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정리도 이렇게 하며 지금도 이렇게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블로그와 영상을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젤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젤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대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흘러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